취재진을 태운 행정선은 검푸른 동해의 물살을 가르고 독도로 향했다. 그러나 독도 앞바다는 쉽게 입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독도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 오전 울릉도에서 닻을 올린 배는 출항 1시간여 만에 기상 악화로 뱃머리를 돌려야 했다. 전날까지 짙푸르던 동해의 하늘은 순식간에 어둑해졌고 파도는 3m 가까이 높아졌다. 독도 입항을 위해 포항에서 4시간여를 뽑아 달려온 만큼 취재진의 아쉬움은 컸다. 행정선의 닻은 다시 울릉도 연안에 내려졌다. 이번엔 실패로 끝났지만 내년부터 독도 상륙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군사, 관광, 과학의 전초기지로서 독도의 모도인 울릉도의 기능이 확대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독도 출항에 앞서 둘러본 울릉도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다. 22일 찾은 울릉도 남쪽 해안의 사동항은 다목적 항만으로 탈바꿈하려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도동항과 저동항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사동항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2011년부터 투입된 예산만 2,787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미 완공된 길이 640m의 동쪽 방파제는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항구를 지켜주고 있었다. 내년이면 해군 함정 정방용 부두 400m, 해경 부두 175m, 여객 부두 305m 등 총 1,025m에 달하는 저반 시설이 이곳에 들어선다. 현장에서 만난 박병덕 사동항 2단계 저반 시설 축조공사 건설사업 관리단장은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 1척과 해경 경비함 2척, 국가업 지도선 2척이 상시 접안할 수 있어 업지도, 불법업 단속도 쉬워질 것이라며 기상 악화 시 여객선과 어선이 피항할 수 있어 해상 교통 안전성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의 독도 출동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된다. 기존 죽변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약 5시간 50분이 소요됐지만 사동항에서는 독도까지 2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8km 거리를 약 2시간 50분 만에 항해할 수 있었다. 한국 함정이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난 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 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등 최근 독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동항의 군사적 가치는 크다는 평가다. 2025년에는 사동항 인근의 1.2km, 너비 30m 규모 활주로를 갖춘 울릉공항도 새롭게 들어선다. 동쪽 방파제 외곽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며 약 6,6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만 이착륙이 허용되지만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총 7시간에 달했던 소요시간이 단 1시간으로 줄어든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공항이 완성되면 연간 30만 명 수준의 관광객이 1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동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반바퀴 돌아 울릉군 북면 현포리를 찾았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만이 불을 밝힌 채 현포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도의 바다만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임장군 기지대장은 내년 중에는 그간 수건 사업이었던 독도 연구조사선이 건조된다며 그간 회당 400에서 450만 원을 주고 어선을 빌려 연구해왔지만 연구조사선이 건조되면 선박 내에서 2에서 3일 거주하며 독도 연안과 해양 생태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는 국제학계에 독도의 이름을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2014년 4월에는 일본에 의해 멸종한 독도 바다 사자의 DNA를 확보해 올해 9월 국제학술지 OSJ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국제유전자은행의 DNA 발견 장소를 리앙코르가 아닌 독도, 동해로 표기한 설명자료를 제출해 세계에 알렸다. 또 해조류를 뜯어먹어 독도 해역을 황폐화하는 성게의 증식을 억제하는 등 생태계 보전 역할도 수행한다. 임 대장은 이 같은 방식의 연구 활동 역시 독도 생물 주권과 영토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향후 독도의 해양뿐 아니라 육상 생태계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F-35 맞서 중 스텔스 전투기 제2-20 대량 생산 들어가. 중국이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에 맞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Z-20의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제2-20 양산 체제를 갖춤에 따라 미국이 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간 군사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제2-20의 엔진 성능 문제가 해소됐고 기준을 충족하는 민첩성을 갖추게 됐다며 제2-20의 개량형인 제2-20B가 공식적으로 지난 8일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장유샤 부위원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2-20B 스텔스 전투기 제막식 때 나왔다. 제2-20B는 기존에 없던 추력 편향 제어 장치를 장착해 고도 공중 기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TVC가 탑재되면 엔진 추진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전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2-20B에는 중국산이 아닌 러시아산 AL-31 엔진이 장착된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WS-15 엔진을 개발해왔지만 여전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에서 2년 후에나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20은 중국의 5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 2011년 1월 시험 비행을 한 뒤 2016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됐다. 2017년 7월 중국군 건군 90주년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후 2018년 2월부터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제2-20 대량 생산에 힘써온 것은 미국이 앞에 지역에서 최신의 전투기 F-22, F-35 등을 증강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 지역에 오는 2025년까지 F-35 전투기를 200대에서 최대 300대까지 배치할 것으로 중국 군사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국내 유일 전투기 헬기 엔진 제작사 8,600대 생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편입 이후 항공 엔진 부문의 연이은 대규모 수주 등으로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무이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올해로 설립 43주년을 맞으며 2018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8,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지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KF-X와 수리온 개발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함은 물론 협력 업체와의 동반 성장과 기술력 향상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이성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또 2019년 1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된 항공사업은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그룹 편입 이후 항공 엔진 부문의 연이은 대규모 수주와 RSP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로서의 입지를 훌륭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울릉공항이 어둠 속에서도 항공기에 장착된 기기를 통해 이 착륙이 가능함은 물론 착륙대폭을 대폭 넓힌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울릉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해 활주로 폭을 30m에서 36m로 착륙대 폭 역시 80m에서 140m로 확장했다. 활주로 양측에는 4.5m의 갓길도 만든다. 또한 면적은 2015년 기본계획 당시 41만 2,950제곱미터에서 1만 7,505제곱미터 증가한 43만 455제곱미터다. 부지 조성 면적이 증가해 각종 시설도 추가된다. 이로 인해 헬기와 소형 항공기 각 2대가 계류할 공간도 추가됐다. 해군, 경찰, 소방 등 헬기 운영기관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울릉도, 독도 인근 해난 사고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울릉읍 사동과 서면 통구미 간왕복 2차로 우회도로 647m 가운데 453m를 터널로 건설한다. 애초 계획된 우회도로와 공항 진입도로 일부가 터널로 변경돼 부지 활용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경점과 더불어 애초 눈으로 보는 시계 비행만 가능했던 울릉공항 건설 계획이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바뀌게 됐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의 계기 정밀 접근 절차 운영을 위한 각종 항해 안전시설 설치 방안을 계획에 포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 만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 1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 검토.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등과 함께 진행한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여객선을 이용한 수용의 항공이동뿐만 아니라 교통 편리로 인한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울릉도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제선과 부정기 항공편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50인승이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시설이 계획돼 있다. 이 같은 소형 활주로 길이로는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일부 등 울릉도와 가까운 외국인 관광객 유치만 가능하다. 또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도서지역 항공료 지원 정책 등을 제안했다. 울릉공항 건설은
가두봉을 절취 4석과 육지에서 4석을 반입해 바다를 메우고 대형 케이슨을 4석 위에 안착해 활주로를 만들고 가두봉을 절취한 광장을 평탄 작업을 통해 터미널 및 계류장이 건설된다. 울릉공항은 지난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공사를 낙찰받아 현재 실시 설계 검토에 들어갔으며 매림 및 환경 영향 등 각종 인허가가 끝나면 오는 9월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울릉공항은 활주로 길이 1200m 너비 36m 규모로 50인승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나라는 물론 인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가까운 외국에서만 운항할 수 있어 대형 항공기 취항을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카이에 따르면 각국 외교 관계자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특히 방글라데시가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수리오는 국군의 노후 헬기 대체를 목표로 2006년 개발돼 6년 후 시제기 생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11번째로 헬기 개발국이 됐다. 이후 약 130여 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100여 대를 납품한 군수용 KUH-1을 시작으로 경찰청 참수리 8대를 비롯해 해경 1대, 소방, 산림청 각 1대씩이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헬기가 800여 대인 점을 고려하면 점유율은 15%다. 수리온 전에는 모두 수입했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군에 납품할 수리온이 수십여 대 남아있다. 경찰청 등과도 추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헬기 보급을 바탕으로 수리온은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카이는 아시아에선 인도, 중국을 빼면 헬기를 제조하는 국가가 없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이봉군 카이 수출 담당 상무는 수리온은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에 맞춰 개발된 기체로 산이 많은 동남아에 적용될 수 있다며 러시아, 중국 헬기는 가격은 싸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검증된 프랑스 모델을 기반으로 선진화한 장비를 탑재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남미에선 KT-1을 발주한 페루 등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리온이 가격은 같은 급의 러시아산보다 비싼 200억에서 250억 원이다. 동남아에선 군민수용 헬기 수요를 노리고 있다. 김덕관 항공우주연구원 회전익기연구팀 총괄은 동남아는 섬이 많고 숲이 많아 제자리 이착륙 헬기 운용이 필수다. 경제, 복지 성장에 맞춰 의료, 구호 헬기 수요가 늘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기술을 유럽,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처럼 편안한 12인승 헬기. 조립동 북쪽 문을 열면 사천 비행장과 연결된 활주로다. 군에 납품할 최신 KUH-1 한 대와 개발을 마치고 테스트 비행 중인 경무장 헬기 LAH 시제기가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두 헬기 모두 무장을 한 상태로 테스트 중이었다. 활주로엔 이날 방문한 16개국 대사를 태울 경찰청 참수리 3대가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2013년 시제기부터 약 500시간 참수리 조종관을 잡은 박형식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경위는 버튼 몇 번으로 조작하는 자동 조종 장치 등 안전성, 편의성이 뛰어나다. 미국, 이탈리아 등 헬기 선진국보다 역사는 짧지만 한국형 지형에 강하다고 했다. 지난 17일 카이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 중인 경찰 헬기 참수리. 김영주 기자 지난 17일 경남 사천 카이 활주로에서 경찰 헬기 참수리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카이 지난 17일 경남 고성, 남해 일대를 비행 중인 경찰 헬기 참수리 내부. 각국 대사가 내린 후 중앙일보 기자도 참수리에 올랐다. 조종석 뒤로 4열 12석 시트가 있는 내부는 미니버스처럼 넓었다. 부조종사석에 앉은 김천동 카이 시제기 조종사는 헬기의 성능은 제자리 비행 능력에 있다. 수리온은 백두산 꼭대기 높이인 9,000피트 상공에서도 안정적인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
레펠링, 호이스트, 특수전에도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